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드디어 광학 렌즈에 대한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단계까지 왔습니다. 즉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을 형성을 할 것인데, 그때 물체 거리와 초점 거리 그리고 상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식들이 있죠. 자, 이쪽이 광축 또는 주축이 있다. 그런데 이쪽에 어떠한 부면이 있다. 부면 이쪽으로는 전부 다 굴절률이 N2이고 부면 이쪽으로는 전부 다 굴절률이 N1이야. 특히 빛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빛이 오고 있는 쪽 굴절률이 N1이고 빛이 광학계를 통과해서 나가는 굴절률은 N2예요. 그리고 이 물체점의 좌표 A는 빛이 들어오는 쪽에 물체점이 있을 적에 이 A가 플러스 좌표가 되어진다고 했고, 또 빛이 광학계를 통과해 나가는 이쪽에서는 B와 R이 플러스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A가 뭔지 B가 뭔지 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여기 클릭하셔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A라는 것은 물체점의 좌표이고 B라는 것은 상점의 좌표이고 R이라는 것은 광학계의 공률중심 좌표지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광학계에 대하여 A분의 N1 플러스 B분의 N2는 R분의 N2-N1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이 공식을 외우기 좋게 제가 써 놓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십시오. A분의 N1 이거 플러스 B분의 N2는 R분의 N2-N1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 그림 자체가 이 공식의 거의 대부분을 많이 담고 있지요. 만약에 이 R 이것이 무한대가 되어졌다. R이 무한대가 되어졌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률 반경이 무한대란 얘기죠. 공률 반경이 무한대란 얘기는 이 광학계가 볼록도 아니고 오목도 아니고 무엇이요? 평면이죠. 평면이. 즉 직선이 공률 반경이 뭐예요? 무한대죠. 그때는 A분의 N1 플러스 B분의 N2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 공식이 어느 때 유용하게 써먹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자, 어떠한 통이 있어. 이 통에다가 물을 부었어. 그러면은 물의 굴절률이 N1이라 하고 공기의 굴절률을 N2라고 합시다. 이때 이 통 속에다가 동전 10원짜리를 넣어 놓으면은 얘가 바닥에 가라앉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 눈이 이 동전을 보면은 원래의 깊이보다 얕은 곳에 위치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물이나 어떠한 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물이나 상으로부터 빛이 인간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물로부터 빛 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즉 사물로부터 나오는 광선 두 개만 선택을 해요. 그 두 개 선택한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들어오게끔 그림을 그려보면은 상이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 그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10원짜리 동전 맨 위를 하나 잡았습니다. 맨 위를 물체점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만큼 와서 물 표면에서 투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가겠지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을 따라 나온 광선도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투과가 되어져서 또 이렇게 가서 사람 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겠죠. 물론 여기서 반사광선은 안 그랬어. 왜 안 그랬어? 반사광선은 사람이 이 상을 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광선은 안 그리고 사람이 상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사광선과 투과광선만 그랬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철저히 주의할 것, 저가 광학 1단계, 2단계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 한 점에서 나온 광선이 몇 개가 나와? 무한개가 나와. 이 광선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무한계가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리 무한계의 광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람 눈에 들어오는 광선은 매우 한정이 돼 있죠. 즉, 이 파란 선과 빨간색 사이로 나오는 그 광선만이 사람 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 사람 눈은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되어지냐면은 사람 눈에 들어오기 직전의 광선을 연장했을 때 그 만나는 점에서 물체의 상이 생긴다고 광학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연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또 빨간색 선을 따라서 한번 연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되어지죠. 그러면은 만나는 이 지점 있죠. 바로 광선이 나왔던 이 물체점이 이쪽에가 상이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에 동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은 동전이 어디에 있는 걸로 느끼냐면은 이쪽에 있는 걸로 느낀다 그 말이야, 사람 눈은. 그래서 물속에 빠져 있는 어떠한 것은 실제 깊이보다 더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인간 눈에는 보인다 그 말이야. 얼마만큼 얕은 곳에 있게 보이느냐, 그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이 물 깊이가 10m이다. 그러면 10m인 곳에 이 동전이 빠져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동전을 봤을 때 사람 눈은 이 동전이 마치 몇 미터 깊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을 할 때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는 빛이 이 10원짜리 동전의 물체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사람 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N1에 해당하는 굴절률을 보면은 바로 이 물 표면까지죠. 이 물 표면까지는 굴절률이 전부 다 뭐예요? N1이요. 물 표면을 벗어나서는 굴절률이 N2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물의 표면은 곡률 반경이 뭐예요? 직선이나 평면은 곡률 반경 같은 것이 무엇이요? 무한대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A분의 N1 플러스 B분의 N2는 R분의 N2 N1에서 이 R이란 것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제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이 되어졌잖아요.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B는 마이너스 N1분의 N2 해가지고 A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B라는 것은 구면 중심으로부터 물체의 상이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죠. 여기에다가 이제 광축을 그려야 되겠잖아요. 즉 이쪽 각도는 몇 도? 90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광축을 그린다면은 이거의 광축이 되어지죠. 여기에서부터 쭉 그려온 이것이 뭐야? 광축이 되어지죠. N1은 물의 굴절률이고 N2는 공기의 굴절률 1이죠. 이쪽이 부면 중심이죠. 지금 현재 곡률 반경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졌을 따름이야. 얘는 곡률 반경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진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광축의 X축 방향이 어디예요? X축 방향은 빛이 오는 쪽을 향해서 X축으로 정했죠. 즉 말해서 빛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야, 사방으로. 그래서 광축을 여기에서 그린다면은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죠. X 이렇게. 여기서는 X축을 제가 이렇게 그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릴 수밖에 없죠. X축을. 그러면은 상거리란 것이 뭐예요? 이쪽 중심에서부터 상이 생기는 그 위치까지 거리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쪽이 지금 부면 중심이요. 여기서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이 B가 이거야.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는 0보다 커, 적어? 0보다 적죠? 왜 0보다 적어? 여기 제가 내 얘기 했잖아요. B와 R은 빛이 나가는 쪽이 뭐야? 플러스라 해서
A는 빛이 들어온 쪽에 있어요. 플러스고. 이러한 좌표계에서 이쪽에가 상이 생기면 B가 플러스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쪽에가 상이 생기면 이 B 값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A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좌표가 A가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쪽은 제로라고 했을 때에 이쪽이 물체점 위치 A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B를 구해보면은 N1분의 N2 해가지고 마이너스 A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N1은 무릎 굴절률이죠. 무릎 굴절률을 대충 우리가 뭘로 잡냐면 1.33 정도로 잡습니다. N2는 공기 굴절률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대충 공기 굴절률 1로 잡습니다. 그리고 A라는 것은 이 좌표계에서 빛이 오고 있는 이쪽에 A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것은 0보다 크죠. 고로 여기서 B는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이 B라는 것은 물 표면으로부터 얼마만한 깊이에서 상이 형성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거죠. N1이 N2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있는 실질적인 그 깊이, 즉 A라는 이 좌표점보다 B는 더 가까운 데 있다. 그 말이야. 이래서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보면은 그것이 더 떠있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렌즈에 의한 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렌즈 앞에다가 물체를 얼마만큼 두게 되어지면은 그것의 상은 얼마만큼 생기는가. 여러분들 그 돋보기로도 물체 많이 봤죠? 그러한 돋보기로 보는 것은 허상을 보는 것이고 실상을 보는 것을. 그러면은 이쪽에 렌즈가 하나 있다. 지금 볼 적에는 볼록 렌즈죠. 그리고 이쪽은 굴절률이 N1이고 렌즈 자체의 굴절률은 N2이고 이쪽 굴절률은 N3이다. 즉 광이 들어온 쪽 굴절률은 N1, 렌즈 굴절률은 N2, 광이 나가는 쪽 굴절률은 N3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보통 같은 경우는 N1이 공기 굴절률이고 N3도 공기 굴절률이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공식을 유도를 할 적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식을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N1, N2, N3 그렇게 놨어요. 이럴 적에 이쪽에 어떤 물체가 한번 서 있다고 해봅시다. 즉 이쪽에 이러한 물체가 한번 서 있다고 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에 의한 상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지겠는가, 그걸 한번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하고 공부를 해온 게 거울에 의한 상의 형성, 그리고 구면에 의한 상의 형성, 그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면에 의한 상의 형상을 배울 적에는 어떻게 가정을 했었냐면은 이 구면 이쪽으로는 싹 다 이 구면과 똑같은 N2 굴절률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이쪽은 N1이고 렌즈가 있는 이쪽은 N2이고 이쪽은 전체가 N3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적에는 과연 이 구면의 공식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한번 보자. 그 말이야. 이것을 해석을 할 적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이 렌즈는 앞에 면이 있고 뒤에 면이 있죠. 이럴 적에 앞에 면을 S1이라고 할 것이고 뒤에 면을 S2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냐면은 첫 번째는 S1 면에 의해서 이 물체가 생긴 상의 위치를 구합니다. 즉 이쪽에가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S1 표면이 이렇게 딱 있고 이쪽으로는 싹 다 렌즈 굴절률 N2로 돼 있다. 그렇게 가정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말이야. 이러한 가정이 제대로 잘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는 이러한 가정의 결과가 실험 사실과 잘 맞냐 틀리냐 그걸로 검토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은
굳이 실험이 아니어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러한 렌즈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S1면만에 의해서 이 물체가 생긴 상의 위치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S1만에 의해서 생긴 물체의 상의 위치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겠죠. 실상이 생기기 아니면 허상이 생기기,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실상이 생긴다면은 이 구면은 이쪽에가 이제 실상이 생길 것이고, 허상이 생긴다면 이제 이쪽에 허상이 생기든지 하겠죠. 물론 얘보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구면 방정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즉 구면에 의한 상의 형성식을 이 경우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S1에 대해서 구면에 의한 상의 형성식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거죠. A분의 N1 플러스 B분의 N2는 R분의 N2 마이너스 N1, 이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S1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A1, B1, R1 그렇게 적어주겠습니다. A1이란 것은 이쪽에서 볼 때 이 물체점은 좌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1분의 N1 플러스 B1분의 N2는 R1분의 N2 마이너스 N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R1이란 것은 뭐예요? 이 S1 표면의 공률 중심의 좌표가 되어지겠죠. 여기서 B1 값이 0보다 크다면은 실상이 생겨가지고 이쪽에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허상이 생긴다면은 B1 값이 0보다 적기 때문에 이쪽에가 생겨나게 되겠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쪽은 BR이 플러스고 이쪽은 A가 플러스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면 S1에 의한 상의 형성식은 구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S2에 의한 상의 형성식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렌즈 두께를 T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S2면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 면, 이것이 S2면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S2면에 대해서는 바로 앞부분이 굴절률이 N2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근사 항의를 S2면에서는 이 앞 전체가 굴절률이 N2이다. 그리고 S2면에 대해서 오른쪽은 전부 다 굴절률이 N3죠. 이제 이 물체에 의한 S1면에 의한 상은 실상이면 여가 생길 것이고 허상이면 여가 생길 거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이 상들이 있죠. 실상이 됐든 허상이 됐든지 간에 이 상들은 S2면에 대해서는 물체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S1면에 의해서 생긴 상이 실상이면 이쪽에서 생길 것이고 허상이면 이쪽에서 생길 것이다. 실상이든 허상이든지 간에 S2면에 대해서는 S1면에 의해서 생성된 그 상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물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S2면에 대해서 공면 방정식을 제가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A2분의 N2 플러스 B2분의 N3는 R2분의 N3 마이너스 N2 이렇게 되어지겠죠. 왜 그래? S2에 대해서는 이쪽이 N2이고 이쪽이 N3이기 때문에 S2면에 대해서는 A2분의 N2 플러스 B2분의 N3는 R2분의 N3 마이너스 N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A2라는 것은 뭐예요? S2면에 대한 물체점의 좌표. B2라는 것은 S2면에 대한 상점의 좌표. R2는 S2면에 대한 공률 중심의 좌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A2라는 것은 S2면에 대한 물체점의 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면에 대한 물체점은 바로 S1면에 의해서 생겨난 실상이나 또는 허상, 이 상들이 이 S2면에 대해서는 물체점이 되어진다고 했어. 그럼 한번 봅시다. A2라는 것은 만약에 상이 이쪽에가 생겼다면은 A2라는 것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지겠죠. 왜냐? 이 면에 대해서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실상이 이쪽에가 생겨버렸다. 그러면 S2에 대해서는
그 물체 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음수가 되어지죠. 즉 물체점 좌표는 그 물체가 이 광학계의 이쪽이가 있으면 플러스고 이쪽이가 있으면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만약에 S1 면에 의해서 실상이 형성이 되어졌다면은 S2 면에서는 이 물체점의 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어진다? 음수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물체점의 좌표가 음수가. 왜 그래? S1 면에 의해서 형성된 이 상이 S2 면에 대해서는 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실상이 생겼다면은 상이 이쪽에가 생긴 경우잖아요. S1 면에 의해서. 이럴 적에 S2에 대한 물체점 거리 A2 있죠. A2 같은 경우는 B1 좌표에다가 무엇을 취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거 잘 봅시다. 자, B1 좌표라고 합시다. 즉 B1 좌표가 이렇게 상이 생겼어. 실상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쪽에는 만약에 허상이 생겼다면 이쪽이 이제 B1 좌표가 되어지겠죠. S1 면에 의해서. 그러면은 S2 면에 대해서는 지금 실상이 생겼다고 했을 적에 이쪽이 바로 이쪽이 B1이야. 그런데 B1은 이쪽을 원점으로 했을 때 이쪽 좌표가 지금 B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는 T잖아요. 그래서 S2 면에 대해서는 물체점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B1이라는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지금 좌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B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2 면에 대한 물체점의 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B1에서 뭘 빼야 돼? T를 뺀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B1 빼기 T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거리가 S2 면에 대해서는 오른쪽에가 있기 때문에 B1 자체는 플러스야. 근데 A2는 S2에 대한 물체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물체점이 오른쪽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B1 마이너스 T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S2 면에 대해서는 이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좌표점이 되어질 것인데 이 거리에다가 무엇을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면에 대해서 여기 있는 물체점이 무엇이 돼? 음수가 되어지죠. 이번에는 허상인 경우에 A2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허상인 경우는 물체점이 이제 여기에 생겼죠. 허상인 경우에는 S2에 대해서는 허상이 바로 이쪽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B1이잖아요. 그런데 B1이 허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0보다 작잖아요. 허상이 생겼기 때문에 0보다 더 작아, B1이. 여기 S2에 대해서는 이 B1이 이쪽 좌표인데 B1이 0보다 더 적기 때문에 S2에 대해서는 얘가 무엇이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전히 마이너스 B1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S2에 대한 이 허상 B1을 물체점의 좌표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절대치 B1이야. 그런데 이 렌즈 두께가 T이기 때문에 S2 면에 대한 이 물체점의 거리는 P1 이것이 0보다 더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P1 플러스 T 해줘야 물체점의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1 플러스 T 해줘야 물체점의 거리가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일반물리 수준에서는 렌즈를 배울 적에 얇은 렌즈를 가정을 해요. 즉 이 T가 매우 얇다 그 말이야. 무엇에 비해서 매우 얇다는 얘기냐면은 이것들의 곡률 반경에 비해서 T가 작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T를 제로로 보내게 되어지면은 실상일 때 A2는 마이너스 P1이 되어지고 허상일 때도 A2가 마이너스 P1이 되어지죠. 즉 실상이든 허상이든 간에 A2는 무엇이 되어진다? 마이너스 P1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면에 대해서 구면에 의한 상의 형성 방정식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A2분의 N2 플러스 B2분의 N3는
R2분의 N3-N2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R2는 S2에 대한 공유 중심 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A2 대신에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B1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2식이라고 했을 때 1식 플러스 2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N1과 N3는 같다고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상황에서 똑같아. 보십시오.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N1이나 N3나 다 같잖아요. 대부분 현실에서는.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하면은 얘하고 얘는 날아가 버리고 A1분의 N1 플러스 B2분의 N1 그렇게 되어지죠. A1분의 N1 플러스 B2분의 N1. 왜? N3가 무엇이기 때문에 N1하고 같다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N2-N1이 있고 여기는 N3가 N1이기 때문에 N1-N2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2-N1을 끄집어내 놓으면은 R1분의 1은 그대로 적어지고 R2분의 1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자, 여기서 A1이라는 것은 첫 번째 면에 대한 물체점 좌표죠. 여기서 B2라는 것은 두 번째 면에 대한 상의 좌표죠. 즉 말해서 이 렌즈 전체에 의한 물체점 좌표는 A1이 되어지고 상의 좌표는 B2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서는 물체점 좌표를 A로 놓고 상의 좌표를 B로 놓겠습니다. 즉 말해서 A1을 A로 놓고 B2를 B로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식은 어떻게 되어지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해놓고 N1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N1분의 N2 그렇게 되어지겠죠. N1분의 N2를 N12 그렇게 했죠. 우리가 N12가 무엇이라고? N1분의 N2요. 그 다음에 N1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은 1 그래놓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외워놓고 문제를 풀든지 시험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정의해 주려고 하냐면은 초점 거리를 정의해 줄 것이거든요. 렌즈에서 초점 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체를 무한대에다 놨을 때 상이 생기는 그 위치를 초점이라 해요. 그래서 렌즈 표면으로부터 초점 거리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가장 좋은 예가 어떤 경우가 되어질까? 초점 거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태양 있죠. 태양 같은 경우는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태양이 무한대에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 태양을 렌즈로 잘 잡아가지고 초점을 잘 맞추면은 이 한가운데가 밝게 빛나잖아요. 가장 밝게 빛날 때 렌즈와 초점 간의 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초점 거리 F가 되죠. 즉 말해서 이렇게 렌즈가 있다, 블록 렌즈가. 근데 저 무한대에서부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태양빛은 렌즈에 가까이 올 적에는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딱 모아져서 이렇게. 그럴 적에 이 거리가 무엇이라고? 초점 거리다 그 말이야. 왜 이게 초점 거리가 되어지냐면은 태양은 무한대에 떨어져 있잖아요. 무한대에 있는 태양이 이 한가운데 딱 상을 맺혔죠. 상을 맺혔을 적에 이 거리가 무슨 거리다? 초점 거리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초점 거리 F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물체 거리 A가 무한대일 때의 B, 그 B점의 좌표를 우리가 또는 렌즈가 있는 곳으로부터 상이 생긴 B 좌표가 있는 그곳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F는 결국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좌표죠. 좌표이기 때문에 F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A 대신에 무한대를 넣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제로가 되어지죠. A가 무한대일 적에 이 B를 무엇로 놨습니까? F로 놨잖아요. 보세요. F는 A가 무한대일 때 B를 F로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플러스 F분의 1은 이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 대신에 F를 넣은 F분의 1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이 공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이것이 뭐요? F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여전히 렌즈에서도 기본 공식은 구면에서 기본 공식의 약속하고 같습니다.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했을 적에 이쪽은 A가 플러스, 빛이 나가는 이쪽은 뭐요? B 오고 R이 뭐요? 플러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에서는 초점 거리가 곡률 반지름 R의 절반인 2분의 R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렌즈에서는 그 초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F분의 1은 N12 1 해놓고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광학계의 빛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울이라면은 A, B, R, F가 전부 다 광학계를 기준으로 해서 빛 오는 쪽에가 있으면은 플러스라고 했고, 렌즈나 구면 같은 경우는 빛 입사하는 쪽에 있으면은 A만 이쪽에가 있을 때 플러스가 되어지고, B, R, F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가 있어야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란 것은 빛이 나가는 쪽이요. 왼쪽은 빛이 입사하는 쪽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렌즈를 그려놨지요. 이 렌즈들을 딱 보고 이 렌즈들의 초점 F가 0보다 크겠는가 작겠는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N12 이것 같은 경우는 N1분의 N2인데 N1 같은 경우는 공기 굴절률 1로 놓고 N2 같은 경우는 렌즈 굴절률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보다 크게 되어지겠지요. 고로 어떠한 렌즈를 보고 거기에서 초점 F가 0보다 크겠는가 적겠는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적에 그 렌즈 굴절률 자체가 주변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N12는 1보다 크잖아요. 고로 우리가 F 값 자체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것을 따져줄 적에는 N12부터 먼저 따져줍니다. N12가 1보다 크냐 작냐 그것부터 따져줘야 되겠지요. 고로 렌즈 굴절률이 주변의 굴절률보다 더 크면은 N1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양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뒤에 것만으로 F 부를 결정해주면 되어지겠지요. 어떤 경우에 N12가 1보다 큰 경우에. 그런데 일부러 N12가 1보다 더 적게 되어지는 경우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어지겠습니까? 렌즈 굴절률을 1.4라고 했을 때에 이 렌즈를 굴절률이 1.5인 액체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N12가 1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그때는 이게 음수가 되어지니까 이것 자체가 음수가 되어져야 F가 0보다 크게 되어지겠지요. 그러한 경우는 좀 특출난 경우니까 일단은 N12가 1보다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R1이지요. R1 같은 경우 얘가 0보다 크죠. 왜? 곡률 중심 좌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0보다 크다. 이것 같은 경우는 R2인데 곡률 중심 좌표가 0보다 더 적게 되어지죠. 왜?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당연히 0보다 더 크겠죠. 왜 그래?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어때? 이것은 양수죠. 그런데 R2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면 양수죠. 고로 이거 전체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초점 F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R1이 무한대죠. 그리고 R2는 0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양수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R1 이것은 양수이고 R2 이것은 무한대죠. 고로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하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F가 0보다 큽니다. 얘도 F가 0보다 크고 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R1이죠. R1을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라고 놓겠어요. 일단.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R2 있죠. 이 R2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곡률 반경은 크기가 더 작잖아요. 곡률 반경은 크기가 더 작은데 여전히 좌표는 좌측에가 있기 때문에 R2를 마이너스 1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은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 하면은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F가 0보다 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자, 이것을 R1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의 곡률 반경은 대충 2 정도로 놓게 된다면은 좌표 중심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R1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 R2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곡률 반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R2는 약 3 정도로 두겠습니다. 전부 다 좌표는 오른쪽에가 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죠. 이것에 대해서도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니까 0보다 크죠. 고로 얘도 0보다 크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초점거리가 0보다 큰지 적은지 그 부호 자체는 금방 정해줄 수 있겠죠. 이것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R1 있죠. 이것이 좌측을 향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우측을 향하고 있죠. 고로 R2는 얘와 거의 똑같은 곡률이기 때문에 1 요쯤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하면은 뭐예요? 즉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분의 1은 음수죠. 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F가 0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R1, 이것은 무한대이고, 이거 R2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숫자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 1 정도로 두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하면은 0보다 적죠. 고로 얘도 F는 0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R1 같은 경우는 이쪽을 향하고 있죠. 곡률 중심 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크기는 대충 1. 그리고 R2 같은 경우는 직선이기 때문에 곡률 방향이 무한대가 되어지죠. 고로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은 음수, F는 0보다 적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전부 다 F가 0보다 적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F가 0보다 적게 나온 것을 오목렌즈라 그러고 F가 0보다 크게 나온 것을 볼록렌즈라고 해요. 그러면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는 생김새로 보면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볼록렌즈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더 두껍습니다. 가장자리보다. 오목렌즈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제일 얇아. 이것이 오목렌즈예요. 고로 볼록렌즈는 N12가 1보다 클 때 렌즈 중앙이 가장자리보다 더 두껍다. 오목렌즈는 여전히 N12가 1보다 클 때 렌즈 중앙이 가장자리보다 얇다. 그리고 볼록렌즈라는 것은 평행광을 수렴시키고 오목렌즈라는 것은 평행광을 발산시키죠. 볼록렌즈 같은 경우는 평행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한 군데다 이렇게 수렴시키고, 오목렌즈 같은 경우는 평행광이 이렇게 오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발산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렴렌즈, 이것을 발산렌즈,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렌즈 문제 풀 적에도 일단 공식부터 적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런데 F분의 1은 N12 1 해놓고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다. 여기서 R1과 R2는 좌표라고 했어. 그리고 베일이라는 것은 상의 크기분의 원래 물체의 크기인데 여기서 H와 H'도 좌표라고 했어요. 좌표. 그리고 이거로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볼록렌즈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크기가 5cm인 물체가 밑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볼록 렌즈로부터 20cm만큼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볼록 렌즈 면 S1에 대한 곡률 반경의 크기 R1은 100cm이고 이 R2도 100cm야. 여기서 곡률 반경의 크기 자체는 라지 R로 나타내기로 하고 곡률 반경의 좌표는 스몰 r이야. 좌표 값이니. 그럴 적에 상의 위치, 배율,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물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A는 20이 되어지겠네. 단위는 센티미터고, 고로 A는 20이 되어지고 B는 모르고 F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상의 위치를 구하겠죠. 그러면은 F라는 것은 N12-1 그것부터 계산해야 되겠지요. 이 주변은 공기 굴절률 N1로서 1이라고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렌즈 굴절률 N2는 3분의 4로 둘 것이요. 여기서나 여기서나. 그러면은 초점거리 F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F분의 1은 N12 빼기 1이죠. 그러면 N12는 3분의 4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빼기 1 그렇게 되어지고 R1은 면 S1의 곡률 중심 좌표죠. 면 S1의 곡률 반경 크기가 100cm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00분의 1 그대로가 되어지겠네. 마이너스 R2 같은 경우는 이 면이죠. 이 면은 곡률 중심 좌표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되어지죠. 마이너스 100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100분의 2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150분의 1 되어지겠네. 고로 우리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에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B를. 그래서 A는 20이기 때문에 20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B분의 1은 몰라. 이코르 F분의 1이기 때문에 F분의 1은 여기 150분의 1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지요. 이 식에서 B분의 1은 고로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분의 300이 되어지죠. B 값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이 되어지죠. 즉 렌즈 좌측에 생겨나게 되어지죠. 상이. 그러면은 이제 배율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배율 M 값은 마이너스 A가 뭐예요? 20이죠. 20분의 B는 마이너스 13분의 300이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어지고 답은 2하고 약분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26분의 30이 되어지겠네요. 배율이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체가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배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상도 아래를 향한다 그 말이에요. 상의 크기 H'은 M 곱하기 H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M은 여기서 26분의 30이고 H는 여기서 볼 때 마이너스 5죠. H는 마이너스 5야. 그렇기 때문에 H'은 26분의 마이너스 150이야. 그렇기 때문에 H'도 역시 음수가 나왔죠. H'이 그것은 뭐예요? H'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 H'이 좌표니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F만 구하면은 단순, 산수, 수식이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 F분의 1은 N12-1이죠. N12는 아까 3분의 4였고 마이너스 1 해놓고 그 다음에 R1분의 1이야. R1이란 것은 첫 번째 면에 대한 좌표죠. 그래서 이것의 곡률 반경의 크기가 200이고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R1은 200이 되어지니까 200분의 1 빼기 R2분의 1 R2도 곡률 반경의 크기가 100이고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분의 1 이것은 3분의 1이고 이것은 F분의 1이 마이너스 600분의 1이기 때문에 F 자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00이죠. F가 마이너스 600이다. 이것은 오목 렌즈다. 그 말이죠. 오목 렌즈이고 이것의 초점 위치는 여기서부터 600만큼 떨어진 곳에가 있겠지요.
상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A는 얘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F분의 1은 마이너스 600분의 1이었어. 마이너스 600분의 1. 그러면은 이 식에서 B를 구할 수가 있죠. B를 구해갖고 배율 M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20이죠. 마이너스 20분의 B. 여기에서 구한 B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H'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상호 높이. 상호 높이 H'은 어떻게 구합니까? H'은 M 곱하기 H죠. M은 여기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어지고 H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M 해놓고 H는 이번에는 얘가 위쪽을 향해서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플러스 5죠. 플러스 5야. 고로 H'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나머지 잔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